안녕하세요, 그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불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아입니다. 우주먼지들의 하찮은 이야기 우주! 까불이가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못 지냈는데 앞으로 좀 잘 지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지내고. 왜 잘 못 지내셨어요? 아, 저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건 제 착각이죠? 그냥 촉촉해지신 거죠? 아, 네네네. 사람이 좀 이렇게 누가 이렇게 누른 것처럼 막 날뛰다가 눌러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까먹은 채로 그냥 눌러진 채로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 그래. 거니까 어떻게든 뭐 사라지겠지. 듣는 분들이 되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숨이 붙어 있습니다. 네. 바쁘다고 원래 했었는데 우리가. 아, 네, 바쁘기도 하고요. 바빴어요. 바쁜 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아니면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네 집에 어제도 막차 타고 가서 1시, 2시쯤 자서 7시엔 일어나야지 1교시로 올 수 있으니까 거의 그렇게 매일 살고 있고. 아, 지금 근데 일산에서 다녀서 더 좀 네, 빡센가? 맞아. 더 빡센데. 일산에서 어떻게 다녀? 지하철로? 일산에서 집에서 행신역까지 마을버스 타고 행신역에서 경의선 타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서 6호선으로 바꿔 타서 돌고지에 그다음 내려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돌아온 까불이의 근황을 들어보았고요. 네. 엄청 안 하고 싶었던 네. 우주. 오산에서 먼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큰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믿지 않아요. 가족은 대체 뭘까? 라는 고민이 절 잡아먹는 요즘입니다. 제 자신을 지키고 싶은데 언니들의 생각도 궁금해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뭔가 아예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고민 사연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예전에 프리님이 그 남편과 시아버지 그거 진짜 옛날이다. 진짜 사이의 맞아. 싸움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는 있었는데 근데 어떤 관계와 어떤 종류의 갈등인지는 안 써주셔가지고 쓸 수는 없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신 건가? 되게 무겁게 느껴지긴 해. 그리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은 게 다 느껴져. 맞아. 이 글씨들에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아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큰 상처. 동그라미 치고. 큰 상처를 준 가족 구성원. 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겠냐. 여기까지만 보고 대답한다면? 멀어지고 싶으면 멀어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뭐가 이거를 방해하고 있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먼지님은 멀어지고 싶은데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스탠스를 취해도 이게 결국 가족이니까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전처럼 같은 상처를 받는 게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진짜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맞아. 걸 말씀하시는 건데 난 잘 모르겠는데 왜 절연했는데도 왜 막 부모가 등본 같은 거 떼서 주소지 같은 거 알아내거나 회사로 연락해가지고 맞아요. 회사 찾아온다거나 이러는 것도 뉴스로도 보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저희 사촌 중에 그러신 분 계셨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 등본에 같이 호적으로 올라가 있으면은 내가 막 이사를 가든 뭘 하든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상대가. 그 사람이 다 조회할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의 무언가를 다 조회할 수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 호적을 판다면?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냐가 나도 주위 분들이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못 가능한 걸로 아직은 알아. 나는. 약간 동의가 필요한 건가? 그냥 그 제도 자체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거는 근데 호적은 그거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근데 호적에서 판해지면은 등본을 이제
뗄 수 있거나 이런 게 안 되지 않나? 그러게. 나는 호적이 뭔가 그 가족만의 그런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한 그게 아니라 자의적인 어떤 족보 그 같은 집안에 그런 데서 파버린다는 줄 알았어. 그러게 요즘 그런 말 잘 안 하지. 족보라고 하면 더 겁이 안 나는데? 너 우리 가족 행사에서 빼버린다? 뭐 이런 거. 옳시구나. 너무 좋아. 에라이 당장 빼줘라. 자, 일단 그렇게 됐고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믿지 않아요. 가족에 대한 어떤 회의감과 상실감, 그런 회한의 감정이 느껴지고 가족은 대체 뭘까? 라는 고민이 절 잡아먹는 요즘입니다. 잡아먹는다는 걸 통해 이게 지금 제일 최대 이슈이신 것 같고 제 자신을 지키고 싶은데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게 좀 다행이라고 느껴졌어. 그렇게 의식하고 계신 게. 언니들의 생각도 궁금해 남깁니다. 그럼 이분은 여자야. 본인의 성 정체성을 여자로 인지하고 계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저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근데 그 속담이? 결국 뭔가 가족이 가족인 이유가 있다. 가족이 더 뭐 우선이다 이런 얘기. 근데 그거 막 나쁜 상황에서도 쓰고 그치? 좋은 상황에서도 쓰는 거 같아. 부정적으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이러면서. 너네 둘 진짜 똑같다 막 이런 말로 들은 것 같은데 물보다는 진하죠. 실제로? 약간 점도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농도, 점도 같은 게. 근데 안 그런 가족들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가족. 혈연이지만 남보다 못한 관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남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은 관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뭐 가족 같은 회사, 뭐 가족 같은 애야라고 할 때 진짜 나랑 친밀하고 정말 그런 걸로 쓰잖아, 그 말을. 근데 그렇지 않은 가족도 당연히 있고 너무 많고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실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큰 상처를 줬다는 걸 그 가족 구성원이 아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건지 그분도 알고 있는 건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게 1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족이든 애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자신을 지키는 게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면 필사적으로 멀어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존을 위해서. 그치. 나중에 다시 가까워지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시는 거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뭐 같이 안 살아도 그 상대방 쪽에서 막 엄청 아까처럼 막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뭔가를 요구하고 그러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맞네. 이거 왜 하자고 했어요? 상처를 받았던 게 기억이 나서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거를 저도 아직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처를 일단은 그게 나한테 상처였다는 것도 아직 말을 못했고 그래서 나만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그게 지나가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도 이해가 가. 이제 늙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그 상처가 좀 덜해졌어. 근데 어쨌든 상처를 받았다는 건 변하지 않지. 그래서 저는 그때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 놀라거나 혹은 뭐 화나거나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상처받았다라는 말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좀 어떤 거리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신 부모님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잘 지내는데 사실 어떤 마음 한켠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 같은 게 있어요. 절대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우리가 둘 다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그 어떤 하여튼 뭐 간격 같은 게 생긴 느낌? 저는 그때 물리적으로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해서 학생이었는데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집에서 안 살고 연락을 최대한 안 하고 그런 방법을 택했었고 그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도 좀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좀 이제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게 뭔가
왜 제가 상처였나를 생각해보면은 서로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나는 나의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나의 부모가 되게 다른 부모와 다르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개방적이고 진짜 약간 젊고 막 꽉 막힌 부모님들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 우리 부모는 남들과 달라. 그래서 막 학교도 가지 말라 그러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우리 부모님 진짜 쿨하지 이랬는데 그래서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니까 뭐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혼자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오는 상처가 더 당황스럽고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막 평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재단하는 게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데 저 사람도 계속 변하잖아요. 나이를 먹고. 나도 변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러지? 저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인 걸 아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하면은 이제 다 상처가 되는 것 같고 그냥 그때그때 계속 업데이트된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좀 낫지 않을까.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처의 크기가 좀 줄어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아. 뭔가 부모도 성격이 바뀌거나 성장하고 뭔가 깨닫고 그런다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나이 들수록 좀 그럴 때마다 좀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일 거야 하고 오히려 뭔가 대화의 가능성을 차단해 두고 있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도 뭔가 좀 바뀐 거지.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소통이 좀 가능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뀌는 존재라는 거를 계속 인지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나는 반대로 늙고 있다는 것도 저는 지금 제가 34살이고 부모님이 60대 중반인데 두 분 다 이게 이제 어느 날 보면은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진짜 조바심이 확 나거든요. 나는 아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재로서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되면 나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 불안한데 늙는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뭔가 그들도 그들 마음처럼 몸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뇌도 몸이니까. 그래서 말도 잘 안 나오고 한 번 말했을 때 못 알아듣고 귀가 좀 어두워지거나 그러면은 되게 이게 싸움에 동기가 잘 안 나. 그냥 짜증나고 그러니까 속상한 짜증이지. 그래서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왜 못 알아듣지? 언제 저렇게 늙었지? 나 아직 애기인데? 나 애기여야 되는데? 나 아직 엄마 카드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갑자기 막 온갖 감정들과 함께 이게 싸움이라기보다는 엄청 나에 대한 어떡하지 나? 이렇게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나한테 주는 그게 상처라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어떤 아픔이더라고. 그래서 좀 이제 사연자분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20대 때가 제일 그게 컸어요. 상처인 게. 왜냐면 10대 때는 내가 어리고 아직 엄마 아빠한테 종속돼 있으니까 이거를 분리하기 어려웠는데 20대 한 중후반? 그때가 제일 상처도 많이 받고 진짜 왜 저러지? 극혐하고 이게 심했던 것 같은데 아싸리 30 중반이 돼버리니까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 같고 말도 한 번에 못 알아듣는데 뭘 싸워. 그래가지고 이게 또 불가능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어떤 시절을 보냈어요. 너 말대로 싸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나한테는 또 짜증 포인트로 오는 거야. 내가 진짜 짜증나는 점이 뭐가 있냐면은 아빠 엄마가 별로 이제 기계에 능숙하지를 못해. 근데 보통 그 또래의 중장년층들보다도 난 더 심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한테서 전화 온 부재중이 떠 있는 거야. 그럼 불안하잖아. 일단 무슨 일이 있길래 왜 전화를 했지? 카톡이나 문자를 하면 됐지. 그래서 전화를 해. 그러면 큰일 났대. 그래서 왜? 이러면은 무슨 어플을 삭제해버렸다는 거야. 실수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진짜 짬내서 눈치 봐가면서 전화한 건데 근데 또 이게 신경은 쓰이는 거야. 아빠가 이걸 또 얼마나 신경 쓸까 이러면서 내 집에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고 끊고 집에 가지만 아빠랑 그걸 또 붙잡고 있기가 싫어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럼 아빠가 또 슬금슬금 와가지고 야, 문 열어봐 막 이래. 그러면은 왜? 이러면은 어플이 또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바탕화면에서만 제거된 거지 진짜 삭제된 건 또 아닌 거야. 그래서 페이크. 아빠가 뭐 실수를 하다 뭐 눌른 아빠의 그런 거야. 빅피처였다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줘도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삭제를 한 거면 삭제가 된 거지. 근데 왜 안 보이냐. 내가 뭐 잘못 눌러서 없었다. 근데 이런 거를 비슷한 레퍼토리가 너무 많은 거야. 꼭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뭐 문자가 와도 이게 스미싱인지 뭔지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를 항상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이제 나를 시키거나 나한테 물어보고 컴퓨터나 핸드폰 관련해서 물어볼 때도 나한테만 물어보는데 이 짜증이 약간 어디서 기인되는 거냐면은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맞아. 걱정. 내가 여기서 맞아. 내가 집에서 나가면은 어떡하려고.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서 막 항상 얘기한단 말이야. 이거를 배우려고 좀 하라고. 진짜 어떤 것까지 했냐면은 아빠가 모르니까 A4 용지나 메모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1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맞아. 한석규가 신고 아저씨한테 맞아. 그런 거를 막 내가 다 읽어주고 쓰게 하고 아빠는 또 이제 느리니까 막 글로 쓴다기보다 막 또 아이콘 그려가지고 나 근데 이런 것도 다 짜증나는 거야. 너무 짠하고 이런 걸 근데 짠해. 혹시 아버지가 그걸 노린 건 아닐까? 절대 아빠 너가 그거 약하다는 걸 알고 아니야. 사실 겁나 잘하시는데 아니야. 아빠 되게 고집 엄청 세고 자기가 하려고 해가지고 내가 막 설명을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줘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은 막 안 뺏기려고 나한테 해놓고 악력으로 내가 한다고 이러면서 절대 막 나한테 안 주고 자존심이 있으시네. 끝까지 그러니까 아빠도 나한테 물어보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게 느껴져. 그러면서 너도 늙어보라고. 내가 너 아기 때는 네 모르는 거 다 가르쳐줬는데 그래 그런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또 근데 이게 한두 번 가르쳐주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막 어플 사용법을 알려줘도 어플이 업데이트 되니까 막 또 바뀌잖아 다. 그러면서 어느 날 또 안 된다고 막 연락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짜증이 나는 거지. 맞아.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면에는 걱정이 짠하고 속상하고 맞아. 항상 양가적인 마음이 같이 들어. 맞아. 우주. 근데 뭔가 가족 관련해서 이슈는 잘 얘기 안 하게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반대로 가족 관련 고민을 나한테 이야기를 해도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확실하게 그 가족분의 잘못이고 친구가 사과를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너무하시네라는 말도 못 하겠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가족이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절연을 하고 싶대. 근데 거기에다가도 절연을 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뭔가 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족에 대해서 고민 얘기를 잘 막 깊게 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 나는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에는 절연을 하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절연을 하고 그 전에도 뭐 아니면은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는지를 그리고 훨씬 더 편들어 주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엄청 한계가 있다고 느꼈어 항상. 왜냐하면 이 관계는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어 버린 맞아. 거여서 이거를 깬다는 거를 당사자들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잘 상상을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막 폭력적인 관계고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더 두렵고 그래서 나는 맨날 기승전 상담, 기승전 병원. 그래서 제발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맞아. 그리고 또 그 어머님이라던가 누구도 상담을 맞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절대 안 가죠.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권유하고 그런 정도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가족 얘기하는 거 엄청 좋아해. 그리고 내가 누구를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의 가족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 더 되게 많이 알게 되는 느낌이 들어서 막 시시콜콜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그냥이 오늘 뭐 아빠랑 무슨 얘기 했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다. 이렇게 되게 캐주얼한 대화여도 되게 빨리 너에 대해 알게 되는 기분이 들어. 많은 걸 말해주지. 많은 걸 말해주지 진짜. 왜냐면 가족관계는 가장 가깝고도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 얘기를 나누진 않지만 나는 정말 저 사람에 대해 알고 싶거나 내가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은 꼭 가족 얘기를 하고 싶어. 약간 꼭 영화를 찍어보고 싶은 것처럼. 꼭 하고 싶고 나도 내 얘기 하고 싶고 내가 모르는 거지만 얘가 나랑 가족 얘기를 하면 그냥이 혼자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쟤 까불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사실 아빠 엄청 좋아하네? 이게 느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 너 싫어하는 척 하면서 엄청 좋아하네. 그러면은 또 나는 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객관화되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게 뭔가 해결이 될 때가 있는 것 같거든. 이게 너무 주관적인 일이다 보니까. 맞아. 그래서 좀 가족 얘기를 저는 많이 들춰내고 싶어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랑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별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은. 그래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근데 해도 되면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 맞아.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막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 맞아. 몇 년 전에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친구가 부모님한테 너네는 맞거나 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체벌 얘기인 줄 알고 뭐 어렸을 때 숙제 안 하거나 이러면은 뭐 30cm 사로 맞았다. 몇 대 맞을래? 한 대 반 이런 식으로 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패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없냐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그게 이상하다는 거를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게 너무 놀랬던 거야. 우리는 다. 그래서 객관화랑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객관화하지 완전히. 그런 적이 있었어. 진짜 가족이라는 게 나도 지금 들으면서 엄청 되게 상대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는 우리 큰이모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큰이모의 자식 둘이 있어. 아들과 딸이야. 큰이모가 우유 배달, 신문 배달 안 한 일이 없이 둘을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데 공부를 시켜서 고대 한양대를 보냈어. 아들, 딸을. 진짜 기적적인 일이었어.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르거든. 근데 그러고서 남편은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큰이모는 이제 나이가 70인가? 그래. 혼자 살지. 근데 둘 다 직업도 엄청 좋고 돈도 엄청 많아 막. 둘 다 엄청 성공했어.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근데 큰이모는 이제 그 경제적인 그게 없잖아. 큰아들네 애를 봐줘. 그러면서 용돈을 받아. 큰아들한테. 근데 그거 굉장히 조금 받아. 사실은 잘 안 해주는 거야. 아들, 딸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모니까 가까이 살고 그러면은 자식들이 이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자기네가 그렇게 지금 사는 건 엄마 덕이고 그 찢어진 집에서 그러면은 좀 그 용돈은 용돈이고 어쨌든 뭐 좀 챙겨주거나 그러기를 기대하게 되잖아. 그러나 그 오빠의 장남의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걸 원치 않을 수 있잖아. 내가 결혼한 남자가 홀어머니한테 막 그 엄마 바보이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기서는 또 약간 차가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반적으로 너가 만약에 결혼해서 그냥 결혼해서 남편이 홀어머니 있대 그러면은 남편분이 좀 가이드라인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이모다 보니까 혼자서 그 남편도 돌아가시고 이제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있을 거 생각하니까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답이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시월드 같은 것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월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뭐 엄마거나 그러면은 또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물론 엄청나게 이제 극악무도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면은 참 이게 줄이라는 게 없는 것 같고 참 어렵네요. 맞아. 근데 그 가족이라는 그 단어에 왠지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 줘야 될 것 같고 이해가 설령 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결국은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그냥 다 묻어두고 가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어차피 이해해 줄 거니까 뭐 이해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가족인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더 남보다도 못한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진심으로 무서워했었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진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칭찬이 진짜 인색해. 아무리 뭘 잘해서 그걸 들고 가도 성적표나 상을 받은 걸 들고 가도 항상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더 잘해라 이거지. 계속 잘해라 이거지. 근데 이제 나한테는 그게 덜 했는데 오빠한테는 그게 이제 심했어가지고 근데 오빠는 그 기대를 계속 안고 가는 사람이었고 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난 좀 일찍 해방됐거든. 그런 거에서 중학생 때 사춘기에 오면서 그냥 해방됐고 그래서 그 지난 이후로는 아빠가 나를 그런 면에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는 적어졌어. 근데 그게 이제 여전히 아빠 성격이 변할 수는 없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성인 되고 나서 취업했을 때였거든. 그래서 그때 되게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내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해왔던 거를 무시하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이룬 성과나 성취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아빠가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 내가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그때 이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워라밸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맨날 야근하고. 막차 타고. 근데 내가 그 회사를 다닐 때 아빠가 항상 역까지 데려다 줬단 말이야. 차로. 근데 그때 이제 대화를 제일 많이 했었어. 원래 딸들은 아빠랑 친했다가도 사춘기 오면은 멀어지잖아. 근데 그 상태로 대학생 때까지 유지되다가 다시 이제 아빠랑 좀 긴밀한 대화를 하게 된 게 내가 첫 취업을 했을 때란 말이야. 그때 차로 데려다주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때 어쩔 수 없이 출근 길이니까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 근데 나는 진짜 내가 뭐 징징거리여가지고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최대한 그냥 팩트로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아빠는 이제 아빠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이니까 그 관리자의 마인드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해? 그러면은 네가 지금 네 통장에 꽂히는 돈은 200이지만 회사 경영하는 사람은 너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거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관리자가 내는 비용은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됐다 말을 말자 이러고 그냥 무시를 하면 돼. 근데 이제 내가 열받았던 지점은 내 월급을 물어보더니 얘기를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야. 어떻게 너를 가르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보내서 했는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러면서 그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월급을 받고 일하는 나를 비상식인 취급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취업 되게 오래 걸렸다가 들어갔던 회사였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게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었어.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무시라고 이제 난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뭐 너 언제까지 그 회사에 있을 거냐. 빨리 정리하고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해라 했어.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직을 했어. 근데 그 뒤에는 나름 겉에서 보기에는 좋은 회사잖아. 근데 그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해라. 왜냐면 너의 실력에 비해서는 과분한 회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딱 어떻게든 칭찬 안 하고 박하게 얘기한다는 뭔지 확 알겠다. 전에 회사 다닐 때 전에 회사를 무시함으로써 내가 기분이 나빴다면 지금은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드는 거야.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떤 회사에 다녀야 되는지. 끝나누기. 그러니까 아빠랑 너랑 진짜 대화 잘 통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웃겼어. 그리고 막 지금은 또 어떠냐면은요. 지금 3번째 회사잖아요. 이런 식이야. 너 뭐 밥값은 얼마씩 나오냐? 뭐 너 택시비는 얼마까지 지원해주냐?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게 모자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금액이나 복지의 수준이 좀 별로다. 왜 그렇게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아빠랑 회사 관련 얘기는 진짜 절대 안 하고 싶어 하고 근데 관심은 또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물어보는 게 다 들려 내 귀에. 그래서 쟤 뭐 내일은 출근 몇 시에 안 돼? 쟤 뭐 다닐만 하대? 찐따미가 있으시네. 아 짜증나.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귀가 밝아서 다 들리거든. 그래서 나가가지고 대답해주지 말라고. 그리고 막 나한테 궁금해하지도 말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잔소리할 거면서 뭐가 궁금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또 막 상처받은 얼굴을 해. 근데 난 너무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상처를 받을 거면 상처를 주지를 말든지. 내가 느끼기엔 그냥 존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응? 이게 어떻게 사랑이야? 그냥 말 붙이고 싶은 것 같은데. 응? 근데 저런 방식이 일단 너무 틀렸잖아. 그리고 나는 이미 여러 번 엄청 화를 냈어. 이걸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건 이제 네 말인 거고. 내가 회사 다니기 전에는 다른 얘기 잘만 했는데. 이제 너랑 공감대가 생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시겠지. 근데 난 아빠랑 공감이 안 돼. 아빠는. 나 왜 이렇게 남자들 마음이 이해가 잘 가지? 너 그냥 꼰대라서 그런 거 같아. 맞아. 이해됐어. 꼰대여가지고. 맞아. 그러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게 엄청 상처였거든. 뭔가 그렇게 내가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별로다. 뭐 너한텐 과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되게 플래처 교수 같아요. 그 위플래시. 야, 그 위플래시 영화도 한국인들만 그 사람이 참 선생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린다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개쓰레기 선생인데 미친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약간 참 스승이라는 의견도 있다는 거야. 그래, 저런 방식이어도 어쨌든 너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널 결국 성장시켰잖아. 그러니까 단단히 잘못된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아빠한테 긁히는 포인트들이 약간 그런 거거든. 칭찬을 이제 잘이 아니라 절대 하지 않는 것 같아, 아빠는. 그걸 얘기해봤어, 근데? 그거는 근데 이제 집안에 모두가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치? 아니, 본인이 알고 있어?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칭찬 한마디도 절대 안 하냐. 그게 원래 내 스타일이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뭐 아빠, 나는 뭐 그런 소리 뭐 못한다 이러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해. 그런 걸로 사람이 뭐 성장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러면 다른 가족 구성원도 아빠한테 그렇게 해?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어 오늘 뭐 어떤 일을 해냈어. 그래도 그건 아빠한테는 과분한 거고. 그러면 아빠가 지금 운이 좋았던 거고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 나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되겠다. 아빠한테. 그러니까. 거울 치료. 아빠 그거는 자의식 과잉인 것 같고 그건 아빠가 잘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약간 정서적인 충족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아빠한테 해주는 게 아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 아빠도 되게 얘기 많이 해. 자기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던 점, 누가 힘들게 했다 약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엄마는 또 엄청 격려해주지는 않는데 약간 아빠 편들어주는 멘트 정도는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아빠도 남의 그런 얘기를 듣고 힘을 받고 싶어하는 스타일인 건 너무나 알겠는데. 근데 본인은 안 그러네. 본인은 이제 절대 이제 칭찬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취하면 하는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닐 때. 취하면 칭찬을 해? 취하면은. 그냥 못 말리는 한국 아저씨네. 그건 너무 귀엽게 표현한 거 아니야? 맞아. 귀여워. 그러니까 막 취하면은 막 그런 식이야. 내가 맨정신에는 이런 말 못하지만 이러면서 하는 스타일 얘기를. 너 대단한 녀석이야. 그냥 막 이런 거. 그렇게까지 막 엄청 칭찬을 해주지는 않고. 그러면? 그냥 고생했어. 딱 이 정도. 아휴. 잘했어. 이 정도. 이게 진짜 최고의 찬사. 너무 어떤 옛날 세대다. 진짜. 그냥 이전 제너레이션에.
근데 나는 이런 게 쌓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 스스로 좋아하지 않는 점이 그거 때문에 생긴 것 같은 거야. 약간 칭찬을 받으면은 엄청 당황하고 사실 그 칭찬 받을 만한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칭찬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빈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약간 그냥 그러니까 막 진심으로 칭찬을 받고 막 기뻐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대충 하지 않아. 근데도 되게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뭔가 못했을 것 같고 진짜로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회생활 하면서 보니까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걸 보면서 좀 치료가 되긴 했거든, 어느 정도. 근데도 어쨌든 그런 가정 환경에서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약간 칭찬에 목말라 있고 근데 그렇다고 진짜 칭찬 받으면은 얼어버리고 의심하고 그런 좀 삐뚤어진 거를 아빠를 많이 닮게 된 것 같고 아빠가 그걸 만든 것 같아서 근데 이거는 절대 고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맞아. 그런 거는 진짜 좀 고민이야. 그래서 어린 시절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결국 평생을 좌우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연인, 친구 이런 것처럼 가족도 그냥 어떤 인간관계의 한 형태일 뿐이지 맞아.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몸의 일부가 아니고 그냥 어떤 다른 사람. 맞아. 완전 타인이야. 맞아. 어떤 타인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좀 나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부모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애를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기 때문에 자식도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가족이랑 절연을 하는 것도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마인드대로 생각해서 절연한다고 하면 절연하는 건데 계속 자기가 그런 생각에 묶여 있으니까 절연을 한다고 할 수 있을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겠지 사람들이. 자식들은 일단 그런 부채감이 기본적으로 있잖아. 맞아. 그치. 아무리 뭔가 내가 상처받고 나한테 못되게 한 것들이 있어도 어쨌든 나를 먹여 살리고 키웠는데 그치, 내 보호자였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치면 안 될 것 같은 부채감이 있으니까 끊어내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초하는 20살 때 어쨌든 대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좋았죠.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뭔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 같이 살 때 뭐 상처받거나 따로 살고 싶고 막 집 나가고 싶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고 나는 엄마가 이제 그냥의 아빠처럼 약간 또 원하는 상이 있고 좀 이렇게 통제적이고 더군다나 이제 20대 때 내가 영화과 오고 막 이러니까 더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은 말들 만나면 그나마 그래도 잠깐 보고 마니까 막 엄청 막 갈등이 심해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나도 막 20대 중반 이렇게 되면서는 나도 불안하니까 예민해져 있고 게다가 그 과정들을 20대 때 좀 하잖아요. 어렸을 때의 부모가 이랬던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제서야 생각하면서 약간 원망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막 더 쌓이고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사실 나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받았다라고 막 말하고 싶은 욕구들도 꽤 컸던 것 같아. 20대 때는. 오랜만에 이번에 엄마 아빠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밝게 가볍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거나 그러면은 그 정도만 얘기해도 약간 당황하고 일단은 그 이유들을 막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라도 말을 했던 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좀
직접적으로 막 대화를 깊게 한 거는 아니어도 뭔가 엄마 아빠가 느낀 게 있나? 변한 부분이 있다고 좀 느꼈던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빠가 나도 무섭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렵고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독립하고 그 서울에 와서 살고 떨어져 산 후로는 오히려 아빠는 약간 이미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그냥 성인으로 그래도 존중을 해주는 것 같은 좀 믿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말은 별로 안 해도 근데 이제 엄마는 더 이제 그냥의 아빠처럼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질문 아닌 질문들을 하고 뭐 대답하면 그거 다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비교하고 나의 뭐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레이디버드 영화에 엄청 공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모녀 관계도 약간 그런 모녀 관계였어서 엄마가 나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뭔가 한참 느꼈었던 것 같아. 20대 때. 그런 정도가 생각나고 그래서 막 그때는 뭐 일기나 뭔가 에세이처럼 이렇게 글 쓰는 일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가족 얘기 막 엄마 아빠 얘기 엄청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 당장에는 어떤 큰 문제는 없나 봐 내가. 그래.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초아 얘기하는 거 듣고 왜 그 이효리 최근에 예능 중에서 엄마 여행 갈래? 나는 방송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이효리가 엄마한테 나 어렸을 때 이런 점이 상처였다.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이제 잘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반응이 아니었어서 이효리가 울었나? 그런 장면이 화제가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더 말을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나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 그치. 근데 하물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맞아. 근데 취급하거나. 대부분이 그럴걸? 근데 그런 반응이 돌아오면은 나라면은 전의를 상실해버릴 것 같거든. 그냥 말 안 해야겠다. 그냥 얘기 더 해봤자 나만 또 상처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나도 그렇게 느껴서 그 순간에 그렇게 느껴서 더 말 안 했거든. 안 하고 그냥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 금쪽 같은 내 새끼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진짜 많이 울었단 말이야. 막 되게 나는 공감되고 그 훈육 방식, 부모의 훈육 방식이 이렇게나 아이한테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많았고 그랬어가지고 집에 갔을 때 전주에 갔을 때 내가 그거 틀어가지고 하여튼 엄마랑 같이 봤어. 근데 나는 그래서 엄마가 뭔가 부모에 이입해서 이거를 떠올릴 줄 알았는데 엄마가 외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나 소름이 끼치면서 이거 효과가 이렇게 받아들이는구나. 다 자기가 아이니까. 엄마가 상처받았던 그치. 거를 그 아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네. 진짜 부모가 언제부터 부모겠어. 그냥 이미 아이인데 그냥 애를 낳은 것뿐이니까 사실 우리가 부모한테 원하는 게 부모가 이미 갖고 있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근데 왜 이걸 안 해줬어라고 하기엔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미 상처받은 아이일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다 어느 정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좋아지는 건 없지만 근데 어쨌든 그 상처받았던 거를 말하는 거가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더 하고 싶었던 얘기도 안 하고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나고 했을 때 나를 대하는 게 뭔가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 근데 그게 전에 했던 말을 그 순간에는 아니라고 욱해서 막 이렇게 했지만 혼자 있을 때 떠올려 본다거나 좀 영향이 있었나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약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되게 좋아해서 사귀었는데 되게 오래 사귀었는데 결국 너무 나랑 다른 사람이라서 헤어진 연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부모가. 뭔가 그 연인도 우리가 분명 사랑하긴 했지만 절대 맞춰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헤어졌잖아?
근데 또 애틋하고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 그냥 그 사랑으로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지만 사실 아니잖아. 사실 또 헤어지면 또 헤어지잖아.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 부모와의 그런 이슈가. 맞아. 이게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막 타인을 어떻게 하고 싶고 막 내가 뭘 강요하고 싶고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로 가까우니까. 맞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이 관계가 그런 거를 좀 강요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타인인 건데 그냥 그럴 수 없다. 근데 마음의 거리까진 모르겠고 물리적인 거리만 부모랑 둬도 좀 좋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내가 요즘 계속 자취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얕게 생각해보면은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고 엄마 아빠 눈치 보기 싫어서인데 그거를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뭔가 내가 나가야 더 나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가고 싶다라기보다도 나가야 할 것 같다?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 것 같아. 같이 산다면은 부모가 사회적인 활동이 되게 많아야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관심이 모두 자식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친구 관계 모임이든 뭐 취미든 그게 뭐든 간에 좀 만나는 사람도 더 있고 이게 막 분산되면 그나마 좀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책임질 사람들도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고 그런 상태가 되면 온전히 그걸 자식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일단 내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하는 일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집안일 빼고는 나를 돌보는 그러니까 나를 막 엄청 돌보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은 내 밥을 시간 맞춰서 해준다든지 너를 신경 쓰는 일. 그냥 나를 신경 쓰는 일이 어쨌든 엄청 크잖아. 뭐 내가 돌보는 거지. 내가 늦으면은 뭐 왜 안 오니 맞아. 카톡도 해야 되고 뭐 내가 먼저 자라고 했지만 또 기다릴 것이고 엄마는 걱정된다고 그런 것부터가 이제 뭐 나도 그게 신경 쓰이고 눈치 보이기는 하는데 엄마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동안은 이제 단순히 그들이 나에게 어떤 뭔가 금전적인 어떤 뭐 보금자리나 뭐 이런 걸 지원해주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내가 그 집 안에 살고 있으면 나는 그냥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밖에 못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점점. 맞아. 너무 동의해. 결별해야 사랑할 수 있네. 우주. 그래서 마지막으로 먼지의 먼지님께 해드릴 수 있는 말?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길 바라고 그렇게 무거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는. 그냥 단지 자기 마음에 좀 더 무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기 마음이 어떤 걸 원한다. 그럼 그냥 그걸 좀 더 존중해 주시는 게 제일 후회가 안 남는 방향 아닐까 싶어요. 맞아. 나도 꼭 뭐 결혼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가족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 묶인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면 좋겠다. 가족이라고 안 불러보면 어떨까요? 가족인 걸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미스터 리. 근데 그게 이 현재 관계가 가족이고 뭐 엄마고 이런 거를 바꾼다고 내 모든 시간들이 다 기억들과 이런 게 다 한 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 맞아. 지금 그냥 인식을 바꾼다고 딱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지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나 신경을 쓰게 되고 막 자유롭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 추천? 네.
일단 본인은 받으시면 좋겠고 맞아. 가능하다면 다른 그 상대방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은 멀어지신 것 같고 만약에 같이 살고 있으면은 빨리 물리적 거리를 두시는 게 집이 싫어서 나와 사는 친구들을 보면은 진짜 작은 원룸에서도 너무 행복하고 다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맞아.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돌아가서 사는 삶을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만약에 두려워도 일단 나오면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먼지님이 정확히 어떤 일로 상처를 받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에피소드가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나 들으시는 팟캐스트 어플에 댓글과 리뷰 많이 남겨주세요. 에피소드 하단의 구글 폼 링크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는 woozomz@gmail.com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주먼지들을 하찮은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우주!